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별 소용없다는 듯 핵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지도부와 달리 정작 북한 주민들의 삶은 한 차례 홍수만으로도 무너질 만큼 절박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촬영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 모습입니다. 주택 지붕이 폭삭 내려앉고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높은 지대인데도 이 정도로 침수된 건 당국이 둑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주변 농사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뚫게 강냉이나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약해지는 상황이죠. 큰 물에 약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태풍 라이언록 때문에 함경북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만으로도 60명이 숨지고 25명이 행방불명됐으며 건물 파괴와 침수, 논밭 유실 피해가 극심합니다. 급기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체 당과 군, 인민이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200일 속도전의 상징, 려명거리 건설도 중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 건설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일체 건설 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전선에 돌리는 조치부터 취하였다. 대형 재난의 와중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복구 인력이 모자라 려명거리 공사 인력을 돌렸으면서도 인민을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포장하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은 양국의 경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엔의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던 단둥은 추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우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가 압록강변 단둥 시내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검문도 강화됐습니다. 압록강 상류, 강폭이 좁아지는 곳의 경비는 더욱 삼엄합니다. 한 걸음만 가면 북한이라고 해서 일보가라고 불리는 관광지도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拍一下吗？可以。我们你可以坐上面，你可以照那个大石头。我俩不能照。 바로 코앞 북한 초소의 경비병들도 관광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50km 떨어진 타이핑완댐. 북한으로 가는 일일 관광이 있었지만 핵실험 후 중단됐습니다. 刚出现走的日游那样没有吗？日游不行，这些还没开，看不了。现在没有一人你不能随便看。 구구절 연휴로 사흘 동안 문을 닫았던 단둥세관이 내일부터 가동하면서 북한 상점들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핵실험에는 예민한 반응입니다. 남조선의 핵무기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려니까. 인도네시아가 미국은 먼저 자꾸 건드리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해야 되니까. 중국 무역상들은 식품이나 의류 등 민생 관련 품목 추가 제재 가능성에 술렁입니다. 担心呢，中国要是真的制裁朝鲜的话，我们的服装业也挺担心的，不能出货呀。 오후 들어서 세관 앞에는 내일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들이 수속을 받고 있지만 추가 제재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북한 주민은 핵이나 미사일을 헛것이라며 비판하는 등 실제 민심은 판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직후 내외신 인터뷰에 동원된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핵실험 성공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대 인민에게는 100배, 1000배로 힘과 용기를 더해준 이 소식을 들으니 우리 자국의 전함과 위용에 대하여 궁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실험 직전 KBS 취재진과 통화한 북한 주민의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헛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탄 실험하고 소위 강맹성 로켓 발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더 신랄합니다. 속이 총진 사람이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인상을 걸어낸 그런 시간이라니. 특히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하는 대목에서는 경멸에 가까운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거의 하늘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안하게 손 내자는 돈.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개혁 개방을 언급하는 북한 주민. 개혁 개방이 이런 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핵 미사일 개발에만 혈안이 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곤란하게 된 중국은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인데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초강력 압박에 동참하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하루 뒤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장예수의 외교부 부부장은 지 대사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中方敦促朝方不再采取可能加剧紧张的行动，尽快回到无核化的正确方向上来。 이 같은 사실은 어젯밤 늦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직접 대사 초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김홍균 우리 측 대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 대표는 같은 날 러시아 측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 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반대에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이 향후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가짜 차량 번호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 경찰차가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승용차는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가짜 번호판을 들킬까봐 달아난 겁니다. 트렁크에선 가짜 번호판이 2개 더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심을 질주하는 승용차. 역시 가짜 번호판이 걸릴까봐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중국에선 교통단속 경찰관이 하루에 대여섯 건을 적발할 정도로 가짜 번호판이 판을 칩니다. 대부분 복사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번호판을 단 2대의 택시가 도심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단 택시는 즉시 견인됐습니다. 이처럼 가짜 번호판이 판을 치는 건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심한 과속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가 정지되고 일주일 교육에 재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짜 번호판의 피해는 진짜 번호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짜 번호판의 이면에는 중국에 만연한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